샀어요. 오, 더 빠지네. 더 싸졌네. 샀어요. 더 빠졌네. 완전 긍정적 아니야? 이 완전 긍정인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마늘 일기 16편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회사를 떠나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왜 한숨이 나면 어떡해요? 자, 혼자 살아가는 사업자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왜요? 지금 수익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불안정. 그렇죠. 일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일을 해도 계약상에 2달 후 입금 아니면 뭐 3달 후 입금 이런 계약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을 벌었어도 다음 달에 0원일 수 있잖아요. 항상 그 불안함.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거의 잃다시피 했다? 거의 그 수준이고, 게다가 주식시장이 끝도 없이 땅으로 떨어지니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약간 이 완전 사춘기의 마음이랄까? 주식 사춘기라고 할게요. 투리니를 넘어서서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온 거네요. 네. 중이병 왔어요. 투자에 중이병이 와서 지금 모든 의지를 상실하고 모든 걸 다 외면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고민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자, 물린 주식을 가득 안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추려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들 위주로 계속 사야죠. 이거를 멈추지 말고 계속 콜렉팅 해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타라는 거구나. 그렇죠. 계속 사는 게 물타기도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물타기를 하려고 딱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너무 허무하다?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내 돈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내 돈으로 때운다. 마이너스 난 거를 네. 내 돈을 때워서 0%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네요. 그게 기분이 나쁘고, 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체감을 한 적이 없으니 그냥 기분만 계속 나쁜 거예요. 물타기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결국 장기 투자를 결심했어요. 적립식 투자를 결심했어요. 사 모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락을 했고, 지금도 사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사는 족족 마이너스인데 적립식 매수가 되게 불쾌하다는 거네요. 지금 네. 하기 싫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느냐? 네. 해야죠. 그러니까 왜요? 그거를 네. 왜 이게 무슨 효과라는 거지? 라는 거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물타기 뭔가 어조가 좀 안 좋죠. 똑같아요. 똑같은 말 맞죠? 네. 그죠? 근데 뭐 안 좋게 쓰는 사람이 있죠. 물타기를 보통 목돈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고, 물타기 또한 적립식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좋죠. 그거는 언제가 됐든 언제든 그냥 만고의 진리에 가까운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물타기랑 그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물타기랑 동일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물타기 보여줄게요. 주식을 막 1,000만 원 샀어요. 그리고 더 오르는 거예요. 더 샀어요. 500만 원 더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1,500만 원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막 1,900만 원. 근데 이 1,900만 원이 시장이 슝 떨어져가지고 1,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넣었던 1,500보다도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 단계에서 계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새로 적립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끔찍하죠?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종목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30% 났네 하면서 여기에서 목돈을 땡겨와요. 1,000만 원을 더 사요. 그럼 마이너스 확 줄겠죠. 마이너스 10몇 프로 이렇게 줄였어요. 자, 이게 물타기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더 탔으면 2,200이 돼야 되는데 다시 1,700까지 왔어요. 우와, 그렇게 더 샀는데도 더 마이너스 나가지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20 몇 프로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막 빚을 내거나 무리를 하게 더 해가지고 남아있던 현금까지 끌어와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잔고는 2,500,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22%, 그리고 더 이상
살 목돈은 없는 상태.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본 안 좋은 물타기. 그럼 물타기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요. 자, 마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제일 좋은 거는 정, 액, 정, 리, 식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거 너무 단순할 수 있어요. 자, 월 20만 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린 뭐만 있으면 돼요? 포트?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꺾였잖아요. 꺾이니까 문제예요. 자, 지금 시장 봐봐요. 시장이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줬던 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맨날 온다 그랬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근데 크기가 다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유도 달라요. 그래서 공포감을 다르게 매번 느끼긴 한데 요거 왔잖아요. 요거 왔을 때 내가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서 사고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러더니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도 계속 샀다. 지금 요 그림은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분은 마이너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적립식을 한 사람들은요,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죠. 자, 시장은 이렇게 올랐는데 적립식을 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샀어. 오르네. 그래, 너무 쉽네. 모아가야지. 나 삼성전자 한 달에 한 주씩 사기 평생 사야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10몇, 마이너스 20몇, 마이너스 30몇, 절대 안 해라고 하고 흘러가게 되잖아요. 제가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나잖아. 그래요? 그쵸? 시장을 알 수가 없었죠. 알 수 있었으면 그때 하지 말자고 했겠죠. 근데 적립식은 언제든지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이 흐름조차, 요 흐름조차 나중에 뭐라 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그죠?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냥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속 물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꺾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액 적립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 시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지금 믿음이 부족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저는 코로나에 주식을 시작하여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보고 레고 사태를 겪고 어떻게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원래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투자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적인 상황, 앞으로도 평생 내가 80살까지 돈을 계속 불 건데 계속 이럴 거냐? 네. 그냥 평생 이렇다? 네. 여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만 시장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은 이건 거예요. 출렁대더라도 결국 가더라라는 믿음.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힘든 이유는요, 아직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리하지 말고 소액 적립식으로 조금씩 콜렉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타기는 좋은 거예요. 전 사실 여기 오면서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물을 타야 하는 거죠? 0%까지 물을 타야 하나요? 아니면 빨간불 볼 때까지 물을 타야 하나요? 그거를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거는 그냥 소용없는 질문이네요. 네, 어차피 빨간불 봐도 계속 담을 거고, 마이너스가 더 깊어졌다고 해도 계속 살 거예요. 이전 시간에서 제가 투자를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앞선다는 생각으로 하려면 결국 그 순간순간의 역발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든 정도라고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책을 출간을 했죠. 출간하고 한참 지나서 불과 얼마 전 여기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보여드렸던 것은 채권 60%의 포트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있는 주식도 그 배당주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개별 주식을 사는 주식은 20% 포트였단 말이죠. 저는 지금 여기서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게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선택한 것은 미래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제가 추구하고자 바꾼 것은 최근에 바꾼 게 주식이 70%짜리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진짜 없고,
사실 이 이상 깊이 다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또 괜히 따라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자, 그러면 아직도 시장이 하락할 요인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많아요. 그럼에도 또 시작하는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식 투자에서 몇 번 느끼면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안 갖고 있을 때 올라 버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식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지금은 하락기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잊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안 가지고 있을 때 올라버린 리스크 때문에 일찍 들어오는 거고 내가 사고 나서도요 사잖아요. 계속 빠져도 그게 너무 당연해요. 나라는 이 작은 인간이 너 투자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뭐 고작 10몇 년? 시장은 지금 200년짜리 오래된 시장이 나보다 훨씬 똑똑할 거 아니에요. IQ가 많은데 내가 진짜 최바닥에서 딱 살 기회를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사고 나서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건 하락기 때 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기 때 물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목돈을 하지 말고 나눠서 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요. 샀어요. 오, 더 빠지네. 더 싸졌네. 샀어요. 더 빠졌네. 완전 긍정적 아니야? 이 완전 긍정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싸졌네. 오르죠. 그럼 뭐라는 생각 든 줄 알아요? 이제 비싸지네. 더 비싸지기 전에 조금 더 샀다. 더 비싸지네. 수익이 났네. 난 계속 수익이 나겠네. 살아있는 부처도 생불. 이 기간 동안 계속 사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서 주입을 해야죠. 그리고 되게 일정하게 계속 부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전에 높은 부분에서 사놓은 큰 목돈에 있었다면 얘는 마이너스가 크게 찍혀 있겠죠. 마이너스 35%. 자, 그러면 매달 내가 돈을 붓는 것은 월급의 일부니까 조금인데 이걸 붓는다고 해도 얘가 1%도 줄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물타기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안 하게 되잖아요.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싫어가지고 뭘 하는 줄 알아요? 뭐야? 첫 번째 계좌를 새로 파요.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0이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어. 결국 내가 모르는 주식은 많아지게 되고 계좌만 많아지고 흩어지게 되고 관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고통 중에 한 종류는 여기에 이걸 넣을 수 있는 용기 필요해요. 이걸 놓을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잖아요. 딱 봐도. 그럼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마이너스 나 있는데 목돈을 적금 깨가지고 넣었던 얘 친구를 손절은 어차피 안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못해요. 이걸 내가 더 살지 안 살지를 지금 기업 분석해가지고 봐야 이게 고통이 안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기업 분석을 배울 때가 됐나 봐요. 저희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둘이 같이 샀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걸 거의 2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고미님이 저한테 저 이제 그거 팔려고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걸 단 한 번도 건드리지도 않고 수익률도 사실 안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장투의 마음으로 난 그거 안 보겠다 라고 했는데 고미님 얘기하고 나서 그걸 맞다 그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마이너스 25%를 찍었거든요. 그 종목을. 근데 고민님은 수익 실현을 하고 떠났어요.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약간 혼자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한데 너무 그렇게 옆에서 막 사고 팔고 막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싸게 샀어요. 언제 샀어도 되게 비쌌던 시기인데 사자마자 우와 급등해가지고 되게 좋아했지만 이제 이게 다가왔죠. 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쭉 흘렀어요. 흘러오는 이 긴 시간 동안 차이가 있다면 자, 마늘님이 생각하는 장투 아무것도 안 한다. 무한 보유한다. 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것의 장투의 초점은 더 산다였어요. 계속 샀죠. 계속 사서 우리가 처음에 샀던 가격이 38,000원이었고 저는 이게 22,000원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38,000원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더라 아까 28,000원? 28,000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수익권이 되어 있어서 좀
기다렸다 판 거고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샀을 때 물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반성했어요. 아, 비싸게 샀다. 실수다. 그러니까 너무 깊은 고민 안 하고 실수로 샀어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물리고 나서는 폭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선택했던 것은 기업 분석을 그때 저도 맨날 해요. 이런 실수를 기업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아, 할만하겠다. 그럼 이 할만하다의 기준이 뭐였어요? 이때 제가 했던 기준은 아, 이 정도로 빠졌다면 어쨌든 밑에 가격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마이너스 난 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요 정도까지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면 이 밸류가 진짜 얘가 돈 버는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저평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좀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간 내내 산 거죠. 조금씩 계속 사신 거죠? 네. 제가 원래 좀 약간 뇌가 수학적 뇌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장투를 사실 선택했던 이유가 그런 제 성향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꼼꼼히 볼 성향의 인간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려고. 버틸 자신은 있으니까. 무관심할 자신이 있으니까 장투를 택한 거였어요. 무관심할 자신. 전 무관심할 자신은 상당히 있거든요. 약간 아이러니가 있어요. 투자는 무관심할수록 장기 적립식 하는 사람은 확률이 높아져요. 장기 적립식만 하면 돼. 그래서 자신 있어 택했는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실행해 보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끊게 되고 결국 장투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물타기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다. 아, 장투도 관리고 장투도 귀찮음이 따르는 거구나. 완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아버렸죠. 매달 일정한 금액 사는 게 약간 귀찮음과 그리고 그때그때 가격이 또 빠져 있으면 스트레스로 받아오는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스트레스를 견뎌야죠. 그럼 저는 꾸준히 작은 금액이라도 물을 계속 타고 있을게요. 그러고 고민님은 기업이 이게 비싸군, 아니 지금은 싸군, 이 기준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걸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얘를 보고 지금이면 비싼 걸? 지금은 싼 걸? 이 기준을 내가 어떻게 알지? 제가 지금 몇 달째 입에 달고 있잖아요. 싼 게 진짜 널브러져 있어요. 널려 있어요. 어떤 기업 대충 잡고 분석해도 싸요. 이런 경우는 제가 뭐 투자는 오래 안 했지만 사실 영상으로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멘트가 얼마나 투자했다고 제 경험에는 없어져요. 이렇게 싼 게 널려 있는 경우는 진짜. 그리고 계속 싸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그럼 하고 제가 그때까지 제가 주문하는 거는 그냥 시킨 대로 한 번만 해요. 알았어요? 네. 시킨 대로 해서 단 한 번의 경험만 해요. 단 한 번의 경험이라는 건 지금 카카오 물려 있었죠, 우리. 네. 카카오를 계속 사요. 네. 그 기업이 그 사이에도 악재도 터지고 호재도 터지고 뭐 임원이 바뀌고 난리가 계속 날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일정하게 사봐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사놓은 그 무게가 나에게 영향을 줄 만큼 계속 사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언제 살아날지는 몰라요. 카카오 안 살아날 수도 있죠. 어쨌든 얘가 안 살아나는구나, 또는 살아날 때 나는 계속 사가지고 마이너스도 작고 금액은 무거워져 있잖아요.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기쁨을 계속 느끼는 그 단 한 번의 경험을 해봐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와요. 알겠습니다. 시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시킨 대로 해요. 알았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